자, 이제 제곱근과 실수 부분 녹화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기억 64의 제곱근은 8이다. 자, 우리 이제 제곱근의 정의가 A의 제곱근이죠. 그럼 이제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하기로 했죠. 이걸 먼저 생각하라고 했고, 그런 수는 A가 0보다 클 때는 뿔마 루트 A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64의 제곱근, 그러면 제곱해서 64가 되는 수, 그런 수는 뿔마 8이니까 자, 틀렸죠. 마이너스 8을 안 썼습니다. 그럼 제곱근 3은 이제 3의 제곱근이란 다른 표현으로 단순하게 루트 3을 우리가 한국말로는 제곱근 3 또는 루트 3 이렇게 읽죠. 자,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3의 제곱근에 뭐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역시 틀렸어요. 그 다음 6의 양의 제곱근, 그러면 6의 제곱근이죠. 이제 제곱근의 정의대로 제곱해서 6이 되는 수, x는 뿔마 루트 6이고 양의 제곱근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루트 6을 말하는 거니까 이건 맞네요. 자, 4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것은 뿔마 2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 맞다 해서 디귿 리을이 이제 우선은 답이겠네요. 자, 2번 다음 중에서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값이 다른 하나는, 자, 1번은 루트 안에 어쨌든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는데 3이 0보다 크니까 뭐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죠. 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 자, 이렇게 루트 바깥에서 이게 제곱하는 건 무조건 그냥 이 수가 됩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이제 2번 4번이 동시에 이게 3입니다. 자, 루트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가 걸려서 역시 마이너스 하면 되겠지만, 어떤 수를 이렇게 전체 루트를 이렇게 제곱하면 그 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이건 3이죠. 그래서 우선 값이 다른 하나는 우선은 3번이 답일 거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로 됐을 때 뒤에서 나오겠지만, 루트 안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3 음수가 제곱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달고 꺼낸다, 이렇게 이제 연습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3이 될 텐데, 이 문제는 이제 요 값이 이제 3인데 그 값 앞에 역시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문자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제곱되어 있으면 결국은 0보다 크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3번 다음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순환소수죠. 순환소수 하면 우리가 이제 수체계를 다시 한번 얼른 정리하면,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요 부분이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우리가 나누면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순환소수는, 자, 실제적으로는 이게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의 일종으로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순환소수를 우리가 이제 분수로 바꾸는 거, 유리수가 이제 분수꼴이라고 정의했고, 분수로 바꾸는 거, 공식으로 바꾸는 거 다 했었죠. 어쨌든 이건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분수로 나타냈으면 다 유리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해보면, 자, 2번 같은 경우 이제 무리수랑 유리수를 더하는 경우나 무리수에서 이렇게 유리수를 빼는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확실히 이런 경우만 무리수가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항상 무리수가 되는 경우는 무리수와 유리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우리가 항상 결과물이 무리수가 됩니다. 자, 뭐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소수가 등장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얼른 이게 바꾸면 1.69는 100분의 169고, 자, 169는 13의 제곱이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분의 13에서 이게 이제 유리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수가 나올 때는 생각보다는 헷갈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수 형태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4번은 자,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아닐 때는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수는 이제 단순히 무리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리수를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 무리수는 순환하지는 않는데 무한소수죠. 그래서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고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나눌 수 있다고 했고, 자, 여기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나 이게 순환소수, 이 두 수를 우리 다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실수 이 책에서 이제 가끔 물어보죠. 무한소수는 유리수냐, 무한소수는 무리수냐. 자, 이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 유리수와 무리수를 우리 다 통틀어 일컬을 때는 실수라고 합니다. 그 수는 유리수가 아니면 반드시 무리수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 수책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잘 정리해둬서 시험에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4번 문제. 루트 2랑 루트 7. 루트 2와 루트 7 각각 떨어져 있는 거 우리 합칠 수 있죠. 그래서 합쳐서 2 곱하기 7 머릿속에서 루트 14 이렇게 되는 거 당연히 할 거고. 자, 물론 2번도 뭐 따로따로 곱하는 거 합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우리 분수 형태의 루트는 이렇게 또 역시 이렇게 각각 분자 분모를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루트 2분의 루트 10 이렇게 가능한가요? 그럼 이제 분모 분자 이렇게 약분하면 되고, 그 다음 루트 6도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루트 3 이렇게 바로 오는 연습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루트 6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루트 2랑 약분하면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우선은 보면 이제 동류항처럼 우리 문자 같은 동량처럼 루트 2랑 루트 3은 더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다르면 우리 문자도 x 더하기 y를 간단히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2x 더하기 뭐 x는 3x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루트는 거의 문자처럼 취급하다고 보면 돼요. 문자처럼 생각해 줘도 돼요. 계산상에서는. 자, 그러면 우선은 3번은 4루트 7과 6루트 7은 루트 7 같은 거니까 10루트 7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5루트 2랑 마이너스 3루트 2는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이제 루트 7과 루트 2는 우리가 더 이상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등식으로 이제 주어져 있는데 다음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죠. 자, 우선은 양변에 이게 이제 가운데 미지수가 있는 부등식인데 양변에 다 모든 항이 2를 곱하면 여기 루트 n이 되겠죠. 여기 2를 곱하면 약분하면 그럼 왼쪽은 4가 될 거고 오른쪽은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0보다 큰 수는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4를 제곱하면 4, 4, 16 루트 n을 제곱하면 n이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겠고, 자, 6을 제곱하면 3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n은 16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네요. 자, 그럼 이제 뭐 개수를 쳐도 되지만 이렇게 부등호가 모두 안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 n의 개수를 셀 때 n의 정수의 개수는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36에서 16을 빼는데 이제 한 번 더 뺀다는 개념 이거 정리해 줬어요. 이거 잘 기억해 놓고, 그럼 36에서 17을 빼는 경우죠. 그러면 19개가 남겠네요. 4번이 답이네요. 뭐 혹시 정말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으면 있어서 하나만 다시 한번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 1에서부터 36까지 수를 써볼게요. 35, 36 이렇게 됐나요? 자, 중간 생략.
자, 그러면 16보다 큰 수니까요. 그럼 우선 16까지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숫자가 16개가 빠지는 거 맞죠? 16개. 그 다음에 36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36이 빠지면서 17개 숫자가 전체 36개 중에서 빠지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등호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서 이제 하나 더 빼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을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등호가 들어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같은 문제를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 16부터 역시 36까지 해서 16도 들어가고 36도 들어간다고 하면 16부터 36까지 개수는 실제적으로 이 15개만 빼면 되죠. 전체에서. 그래서 36에서 16을 빼고 하나 더 더해줘야 되죠. 15개를 빼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하고, 요 개념이 이제 이해 안 가는 학생 꼭 물어보세요. 자, 6번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자,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일 거고, 자, 144가 12의 제곱이니까 12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15 되네요. 이거 맞고, 그 다음에 0.81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100분의 81, 그쵸? 81도 제곱수고 100도 제곱수니까 10분의 9가 되겠죠. 그 다음 4는 자 2의 제곱이니까 뭐 2 이렇게 나오면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얼마예요? 그냥 위로 곱할게요. 분수로 소수로 바꾼 거니까. 그러면 10분의 18. 1.8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되도록이면 소수 계산을 여러분들 분수로 바꿔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 다음 3번은 자, 우선은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제곱되어 있으면 0보다 크게 나오니까 이 숫자야 15일 거고, 15 나누기 자 5의 제곱은 5죠. 그래서 5, 3, 15, 3 돼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다 맞았고, 자 4번 마이너스 2의 제곱 루트 씌운 거지만 2가 될 거고, 자 이거 5인데 여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현재 4번이 옳지 않네요. 자, 5번은 역시 전체 제곱 3일 거고, 루트 7의 제곱 전체 제곱 7이 되겠죠. 그래서 21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 이제 소수로 됐을 때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부분. 자, 7번 보겠습니다. 뭐 7번도 뭐 같은 선상에서 바로 할게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가 어쨌든 제곱되어 있으니까 뭐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서 플러스가 돼서 12가 될 거고, 자, 이 친구도 전체를 제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7이 될 거고, 자 121은 11의 제곱인 거 알죠? 그래서 11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이고 역시 마이너스, 간단한 뭐 산수죠. 자, 이게 마이너스 14예요. 10이랑 마이너스 2 5랑 계산하면 7이랑 계산하면 5가 되겠죠. 네. 자, 다음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이 문제는 우선은 여러분들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대부분 10의 제곱인 100이라든지 100의 제곱인 10,000, 그래서 이제 4칸이라고 했죠. 이제 실제로 소수점 이동할 때는 2칸, 4칸이고, 또는 10분의 1의 제곱인 100분의 1, 그러면 역시 소수점 뒤로 2칸, 그 다음에 100의 제곱분의 1,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랬죠. 소수점 4칸 이동,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2칸, 4칸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소수점 우선은 이 위치에서 2칸 해도 이제 7.84가 안 되죠. 4칸까지 가야 돼. 4칸. 그럼 4칸을 이동하려면 100의 제곱이 만을 곱했겠죠. 그럼 만을 곱하면 7.84가 되는 거고, 현재 만을 곱했으니까 다시 만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100의 제곱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럼 이제 100의 제곱분의 1은 분모 100으로 나갈 거고, 자, 루트 7.83인데, 7.84인데, 이 7.84가
2.8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2.8로 이해 갔나요? 루트 7.84가 루트 2.8의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이거는 2.8로 바로 나올 수 있죠. 제곱되니까. 그럼 100분의 2.8이면 자 소수 100이면 동그라미 두 개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을 더 작게 한 번, 한 칸, 두 칸. 소수점이 여기네요. 이렇게. 그래서 0.028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에서 두 실수의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자 우선은 뭐 양변에 똑같은 게 있을 때는 무시해버리세요. 같은 거니까 부등식의 성질에서 같은 걸 빼도 상관없죠. 그러면 루트 7이 루트 5보다 크냐 아니 루트 5가 루트 7보다 크냐 이거 말이 안 되죠. 틀렸고 자 이제 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빼봐야죠. 이제 크기를 비교할 땐 4에서 3 마이너스 루트 2를 빼보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4에서 3 마이너스 루트를 빼면 자 괄호 풀면서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되겠죠.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분배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에서 정리하면 1 플러스 루트 2 이거 0보다 크네요.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됐죠. 그 다음에 3번은 루트 7 마이너스 3이랑 여기 마이너스 3 같은 거니까 이건 없애버려도 되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루트 7이랑 루트 3의 부호만 보면 되겠죠. 역시 부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자 4번도 역시 1 이게 없다고 치면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건 순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가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5랑 루트 2를 생각하면 루트 5가 크죠. 마이너스 붙이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4번도 틀리네요. 그러면 5번이 답이란 얘기인데 자 우선은 뭐 이항을 해봐도 되겠네요. 2 루트 2 두고 뭐 3을 이항하면 여기가 2가 되죠. 자 2가 루트 2보다 크죠. 2는 루트 안으로 넣으면 루트 4니까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루트 2가 a고 루트 3이 b일 때 150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려 했는데 자, 이런 문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해요. 우선은 이제 소인수분해 하는 게 먼저 키포인트예요. 15 곱하기 10. 자, 동그라미 있을 땐 크게 나누세요. 3, 5, 15, 2, 5, 10 이렇게 되네요. 자, 우선 2랑 3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5가 문제네요. 왜냐면 2랑 3은 이제 주어져 있는 수인데 그럼 이제 150을 우선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되네요. 5의 제곱 루트 안에 이제 제곱수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5 루트 6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자 합쳐져 있는 거 우리 루트 개별적으로 쪼갤 수 있었죠. 이렇게 곱으로 그러면 5에 루트 2가 a니까 루트 3 b니까 5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ab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5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 b라고 했는데 5 플러스 루트 3 선생님이 루트 3 정도는 좀 기억을 하자고 했죠. 약 1.7쯤 된다. 루트 2는 1.4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자고 했죠. 좀 빠르게 어떤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걸 떠나서 자 5 플러스 루트 3 하면 6점 얼마쯤 되네. 이 값이 6점 얼마 자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을 a라고 했으니까 a는 6이 되겠죠. 그 다음 소수 부분을 b라고 했는데 자 소수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6점 얼마니까 6을 빼면 소수 부분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 플러스 루트 3에서 6을 빼면 이게 소수 부분인데 이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5랑 마이너스 6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 값은 이렇게 됐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2b죠. 저거 조심하세요. 뭐 a 마이너스 2b 뭐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니까 그럼 a 플러스 2b는 식에 대입합니다. a는 6
플러스 2배의 b는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죠. 2배의 b. 자,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 괄호 치는 거 제발 좀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6, 그 다음에 분배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그래서 정리하면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2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의 정사각형 ABCD와 두 대각선을 그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 A를 중심으로, 자, 뭐 많이 해봐서 뭐 AC라는 대각선을 이렇게 회전한 거고, 반지로 하는 원,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 역시 BD를 반지로 하는 원을 그려서 수직선상에 나타냈습니다. 그럴 때, 자, 두 점 PQ에 대해서, PQ의 길이죠. 자,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는 P점의 좌표는 항상 이 부분은 출발점이 중요하죠. 출발점이 0이고, 자, 뭐, 한 변의 길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 1이고, 1이면 여기 루트에 다른 변의 제곱 더하기 다른 변의 제곱입니다. 근데 1이다 보니까 제곱해도 1이서 루트 2가 되죠. 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인 건 알죠. 자, 그러면 여기 0에서 이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더해지니까 P점의 좌표는 0 플러스 루트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Q점의 좌표는 역시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출발점이 여기는 1이에요. 1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 길이만큼 빼지게 되죠. 그래서 Q점의 좌표는 1에서 루트 2만큼 뺀다. 이거는 이제 많이 학습했으니까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길이를 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선분사에서 길이를 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길이가 됩니다. 수직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할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면, 자, 1에서부터 5까지 길이가 이게 얼마냐? 그러면 이제 뭐 시각적으로 다 알지 알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구할 때는 큰 값 5에서, 자, 작은 값 1을 빼서 4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꾸로 빼게 되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선은 p 값이 큰 값이니까 루트 2에서, 그쵸? 루트 2에서 작은 값이 1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역시, 자,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인 걸 뺄 때는 괄호 쳐서 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 틀린 학생들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거 플러스로 바뀌면 루트 2가 돼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죠? 13번은 맑은 날 어느 지역의 높이가 H인 곳에서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거리가 다음 식을 따르나 봐요. 자, 이 지역의 높이가 30m인 건물에서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거리는 얼마인지 제곱근표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표는 이용하지 않을게요. 포인트가 뭔지만 볼게요. 12.6 곱하기 h인데 h가 3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30을 곱하면 되죠. 자, 그리고서는 12.6에다 10을 먼저 곱하면 126이고, 126에 3을 곱하면 한 올라가고 3, 2, 6, 7 378이네요. 자, 그럼 루트 378 값은 우리가 제곱근표는 알다시피 1서부터 1.00서부터 99.9까지는 표에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연습했듯이, 자, 두 칸, 네 칸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378은 소수점을 여기 378에 있다고 치면 두 칸을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3.78 곱하기 두 칸이니까 10의 제곱 10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0의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나가고, 자, 3.78 요 값은 이제 우리 제곱근표에 1에서부터 요 사이에 있는 수는 나와 있으니까 표를 보고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